안녕하세요. 오늘도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노무적인 이슈가 있을지 우리 KH 노무 컨설팅의 김우성 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N번방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여성으로서 좀 많이 화가 나기도 했었고 네네.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이 N번방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텔레그램 등의 그 메신저 앱을 이용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면서 성착취 사진을 올리고 네. 또 신상 정보까지 공유한 그런 좀 참 성착취 사건이죠. 뭐 쓰레기 사건이죠, 사실. 맞아요. 진짜 네네네. 쓰레기 같은 사건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중학생이나 그 미성년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 가해자 자체도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뭐 수만 명. 26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게도 나오더라고요. 반인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회원들도 26만 명이면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쩌면 숨어있지 않을까 할 네. 정도로 인원이 많은 숫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원들까지도 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N번방 사건을 두고 그 주동자들은 당연히 지금 뭐 그 이름 뭐죠? 조주비? 네, 조주비. 악마. 예, 본인이 악마라고 또 칭하고 네. 그 주동자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시청한 관련자 모두를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청와대 신문고에도 그 내용이 올라가고 저도 서명을 네네.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대중들의 바램이라든가 그런 거랑 다르게 법조계에서는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시청하기만 한 것만으로는 죄를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좀 관측이 더 우세하긴 해요. 참고적으로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걸 소지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등이 저장하지 않고 단순 재생만 했다라고 하면 소지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죠, 조금.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 공유된 영상을 보거나 링크를 타고 직접 그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스트리밍 하더라도 좀 죄를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좀 법조계의 전망인데, 이거는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네네. 화가 나더라고요. 회사에서 네. 직원이 N번방 회원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네네. 혹은 N번방 회원님이 드러났을 때 해고를 한다던가 이런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징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징계는 회사 내에서 회사의 직장 질서를 침해를 했을 때 그에 가하는 불이익 조치를 징계라고 합니다. 보통 그 징계 단계가 뭐 해고, 네. 그리고 정직, 임금을 삭감하는 감봉, 경고를 하는 가장 좀 가벼운 단계, 크게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냐, 정당한 이유가 해당이 되냐 안 되냐가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은 딱 이 한 줄이에요. 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해석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 대해서 N번방의 회원임을 이유로 징계를 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그 징계 행위가 그 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취업 규칙을 근거로 해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10일 이상의 회사면은 그 취업 규칙을 작성을 하고 노동부에 신고까지 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취업 규칙, 사칙, 사교 뭐 다양한 명칭을 이렇게 좀 활용이 되는데, 그 취업 규칙에 어떠한 경우에 우리는 우리 회사는 징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네.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직원이 N번방에 가입한 것을 근로관계와는 직접적으로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쵸. N번방 가입한 거 이건 뭐 사적인 영역이에요. 사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나 회사 내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라든가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근로관계가 침해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의 취업 규칙에는 기업의 그 명예나 신용의 실추, 그리고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징계 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N번방 주동자뿐들 아니라 이 회원들도 만약에 네네. 형사처벌을 받는 게 확정이 된다면 더 강력한 징계를 취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직원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 면직, 당연히 해고다, 당연히 면직된다라는 의미의 당연 면직 또는 징계 사유로 규정을 해가지고 해고로 적용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에요. 이에 따른다면 근무자면은 소정 근로 일이라든가 소정 근로 시간을 채워서 근무를 할 의무가 있는데, 형사처벌 철컹되면은 출근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해고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와 다르게 또 가벼운 벌금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어떡하냐? 벌금형 역시도 형사 처벌에 해당이 됩니다.
징계 대상은 되는데 해고까지는 좀 아니지 않냐. 왜냐? 해고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만한 사정인데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형사처벌이라 하더라도 나와서 출근해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지 않느냐. 라는 좀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해요. 그보다 낮은 정직이라든가 감봉에는 좀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회사 측에서 얘가 실제로 실형을 살아가지고 출근을 못하지 않는 이상 벌금을 냈는지 벌금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회사에 대해서는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회사에 뭐 며칠 내로 고지를 해라, 통지를 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주변에서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시한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자수를 한다던가 네. 하면 좀 감형이 되는 게 있는데 네, 그쵸. 지금 의도적으로 숨긴 것 자체를 회사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명예의 실추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의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벌금 받고 한 거 회사에 안 알리고 안 걸리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숨길 수는 있지만 걸리면은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N번방 회원분들이 계시다면 네, 꼭 자진 신고하셔서 광명 찾으시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예. 네, 좀 관련해서 노무적인 이슈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익하진 않지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네. 방- 네, 뭐가 고- 너무- 네. 이제 마지막에 NG 컷으로 나간다.